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 재가가 전망되면서 29년 만에 분리 징수가 시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수신료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TV가 있는 가정에서는 당연히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해야 하고요. 한전에서는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무 준비 시간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2-3개월 동안은 지금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걸로 보이고요. 종이나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를 해 오셨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안내 계좌를 통해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이체를 하셨으면요,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받게 되고요.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주회기가 현실화됐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공공재로서의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최근에 광양시가 행정정보 공개를 두고 지역 언론인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최근 광양시가 취재 과정에서 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지역 언론인들과 행정정보 공개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 언론 기자들은 광양시 집행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공개에 그치고 있어 비밀 행정이 일상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광양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광양시가 시의회 보고자료 등 취재 과정에서 언론 기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일반적 현황 자료도 정보 공개를 신청하라고 하는가 하면 상당수 실과가 정보 공개를 아예 꺼리거나 언론에 제공하는 자료도 극히 일부만 공개하는 등 부실 공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역 일부 언론계에서는 취재 과정 중 지역의 사기업 관련 정보를 광양시에 요청할 경우 광양시가 관련 정보들을 비밀로 치부하고 공개를 꺼리고 있어 이 공무원과 기업체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광양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논란은 최근 특정 언론사가 시 인사 발령과 관련해 시 공무원들의 전보 인사 내역의 공개를 시 집행부에 요청했는데 광양시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신상 정보가 아닌 공무원 인사 이동과 관련해 통계적인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광양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안으로는 광양시가 관내 기업체와 관련한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지나치게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보 공개를 꺼리거나 정보 공개를 아예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이 아니라면 지자체가 행정 과정이나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입니다. 광양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겠습니다. 네, 특정 지역 언론에서는 최근 광양시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광양시가 정보 공개 청구 시한을 최대한 늦춰서 정보를 제공했고 또 공개된 일부 정보도 부실하거나 성의 없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취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 기자의 광양시 취재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에 대한 대응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특정 언론사는 광양시의 아파트 인허가 관련 교통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면서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광양시가 건설사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자료 공개를 요청하지 않아
광양시가 건설사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광양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언론의 취재에 대한 인색한 정보 공개에 대해 지역 언론계에서는 정인화 시장이 지역 공직자들에 대한 온화하고 우호적인 대응이 일선 공직자들이 언론 취재나 정보 공개 등에 대해 부정적인 대응을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정기관이 주민들이나 언론이 요청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민감한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정보를 오픈하는 것이 투명하고 건강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광양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죠. 순천시가 개최하고 있는 정원 박람회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순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내부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람회 기간 순천만 국가정원 내 카페 일부 매장에서 이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용되고 있어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고, 이 같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행정당국의 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 좌석이 마련되지 않은 매장은 부득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내외부에 버젓이 좌석과 탁자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장 좌석이 비치되어 있는데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매장 측은 언론을 통해 매장이 처음부터 테이크아웃 매장으로 등록돼 있어 일회용 컵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 생태 관광을 추구하는 정원박람회장 내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회용 컵이라고 해도 요즘에는 환경적으로 분해가 잘 되는 그런 컵들도 있고, 그런 걸 오히려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생각이 듭니다만, 환경부 지침을 또 보니까요, 매장 내 외부에 탁자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일회용 컵을 또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있습니다. 지도 감독이 필요해 보여요. 네, 관련 논란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국제 행사인 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시가 생태수도로서의 일회용품을 줄이는 모범 사례를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도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며 순천시나 조직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장의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조직위는 언론을 통해 이번에 논란이 된 카페 매장에 대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히고,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관련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현장 지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박람회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점은 지역 주민들로서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순천시나 조직위원회가 남은 박람회 기간 동안 좀 더 세심하게 박람회장 운영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여수시가 민원을 이유로 여수시 화양면 대용마을에 있는 팽나무 줄기와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여수시가 마음대로 마을의 수호목을 잘랐다면서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여수시 화양면 대용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수호목으로 보호해온 400년 수령의 팽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여수시가 마구잡이로 잘라냈다며 해당 수목의 벌목 경위,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선조들이 400년 전에 마을을 해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팽나무를 방풍림으로 조성했고, 주민들이 그동안 행정당국의 보호수 지정까지 건의할 정도로 팽나무를 보호해 왔는데, 여수시가 해당 팽나무를 무분별하게 훼손했다며 여수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는 팽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무자비하게 잘려나갔다며 최근 해당 수목에 당산제를 지내고 골기대회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아끼는 마을의 수호목을 여수시가 가지치기를 무리하게 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수시 어떤 입장입니까?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이 그동안 해당 팽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여수시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이 보호수 지정을 지연시켜 오다가 결국 나무 인근 카페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나무를 무자비하게 잘라냈다며 정기명 여수시장이 직접 나무를 찾아와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목에 대해 가지치기를 진행한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해당 팽나무는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고 가지치기를 진행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국유지에 있는 나무라면 여수시가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나무일 텐데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잘 가꾸고 보호해야 될 여수시가 되려 마을 주민들보다 카페 주인의 민원을 이유로 나무를 무자비하게 잘라낸 것은 누가 봐도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러게요. 주민분들의 마음을 살피지는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순천시의회 4선 무소속 이봉남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네,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2주 만에 나온 것 같던데요. 네. 보니까 제가 작년 7월 5일 날 첫 방송을 했더라고요. 작년 7월 5일이에요? 네, 와, 그럼 그래서 벌써 1년이 되셨구나. 1년 됐으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과연 내가 방송을 잘 했는가,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약간 그 스모킹건이 약간 부족하다. 저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경찰이십니까? 요즘 스모킹건 그 KBS 프로를 보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고 또 그런 정보를 제공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1년이 됐다고 해서 그 시점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군요. 네, 2주라는 시간이 있어서 가졌습니다.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봉남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왔었나요? 그러셨죠? 예. 한 달이 이상우 된 것 의원님이 같은데. 2주 만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두 분이 또 나오셨을 테니까. 예, 요즘 한참 맨발 걷기가 좀 대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하는 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뭐 순천에서도 동호인들 그리고 시에서도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체계적인 맨발 걷기 길 조성이나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요구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해가지고 어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걷기 길 조리한 간담회를 어제 좀 월요일날 가졌고 이번 7월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방송했었던 그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방송을 네네.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하면서 그 내국세 19.24%를 19.24%라고 방송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들으신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4%가 아니고 23%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죠. 소수점 뒤에는 우리가 네, 보통 네.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다시 듣기를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실수를 했더라고요. 듣는 그래서 분들이 정확하시겠죠. 네, 예. 그래서 참 저도 몰랐네요. 방송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또 짚어주신 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오늘 또 실수하게 되면 또 이렇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제 하나씩 좀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 정치인과 부동산이란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부동산 비리나 특혜는 우리 국민의 영리인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김건희 여사 일가, 민주당 소속 전 정동균 양평 군수 일가 특히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책 사업에 정치인들 그 일가 이름이 먼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역에서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 충돌 사례가 지역에서도 종종 있었는데요. 애초에 논란을 피해갈 방법은 없는지 그렇다고 정치인들의 부동산을 다 몰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두 분은 또 어떻게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해 충돌 사례가 지역에서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대로 내려온 일가의 땅인지 아니면 본인이 투자를 한 땅인지 다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상우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정치인들 이해 충돌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예전부터 지금 계속 그 생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자체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수는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이제 논의하는 시점이 다음 주에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의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생수 보유자 의원들을 서약서를 쓰더라고요. 예. 서약서를 쓰고 직계 존비속도 서약서를 써서 그분들을 이번 안건 심의에서 제척을 시키겠다.
직계 좀비소까지 합쳐서 해당이 있는 의원은 다 배척을 시키겠다. 예. 예. 그 두 달 전에는 모 의원 두 분께서 했는데 한 분이 그 생숙 소유자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이런 논의 자체를 안 했었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라도 이 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제척하겠다. 그래서 이제 4명의 의원들은 이미 제척이 됐고 예. 그 친인척은 빼더라도 본인들 직계 좀비소 자녀들이나 뭐 와이프, 신랑 뭐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다 제척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26명 의원 중에서 몇 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몇 분이 나오시겠죠. 그런 이해 충돌 방지법이 있었고 또 최근에 또 모 돌산 쪽 지역 의원님께서 또 농로 개설 관련해서 맹지에다가 본인의 그 시도비를 통해서 한 네 곳에 농로를 포장하는 이런 이해 충돌 방지법 그리고 농지법 위반 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은 시민들이 위한 봉사를 목적으로 본인 시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이제 그 초심을 많이 잃어가는 과정이겠죠. 예.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줬던 그 재량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축소한다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의원들한테 1억 예산권을 주고 또 지명권까지 거의 줬었는데 이 부분을 몰수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봉남 의원님 그 후에 뭐 향후에 구입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는 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조상님들한테 대대로 뭐 받은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뭐 있는지도 몰랐던 땅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놔두면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 꼭 맞닥뜨리게 되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인분들의 올바른 생각과 자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양평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네네. 사실 본인이 정치인이거나 혹은 선출직에 있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계획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어느 시기에 또 그 맞닥뜨릴 수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 사회적으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양평건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나 시도의원들이 이 이해충돌 방지라든지 청렴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말씀하신 사안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거는 개연성들이 다 있잖아요. 네. 예, 개연성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게 계획이 기존에 있다가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계획을 잡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개연성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기존에 있었던 계획들이 쭉 추진되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회적인 문제는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나 시도의원 또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청렴성이나 이해충돌 방지에 따른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지켜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도시계획 위반 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좀 이런 논란을 피해갈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 위반하는 절차에서 고시공고 절차를 세분화하고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좀 명확한 어떤 그 절차나 그 알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간중간에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그 전혀 이게 비공개된 상태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이 고시 공고가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아무래도 이런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좀 제도적인 이런 설정이 좀 되어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크게는 두 가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는 본인을 위한 혹은 본인 주변 인물을 위한 이익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애초에 의심받을 것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 첫 번째였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가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원님? 이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그 만약 본인이 예전부터 받은 땅이라면 이제 그걸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은 이런 그 계획 단계에서 정치인이 본인 땅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문제겠죠. 이런 문제는 본인의 자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그 제가 좀 이따가 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많은 이득을 본 것은 정말로 한 3, 4년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이걸 또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이 땅 10층짜리를 20층 짓게 만들어주고 뭐 지목 변경해주고 이런 방법 이건 좀 진짜 악랄한 방법이죠.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양평의 이런 부분과 똑같다 볼 수 있는 거죠. 국가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는 마무리를 좀 하고요.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꺼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수로 먼저 가보죠. 앞서 이상우 의원께서 예고를 또 해주셨는데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그 최근에 신문지상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취업 비리와 관련해서 여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예. 여수시 산하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직원을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단에서 취업 비리를 자체 감사로 발견하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전 현직 정치인 및 공단 관계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더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게 지금 현재 4건의 기사가 났는데 여기서 가장 핫한 기사가 전 현직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다. 뭐에 연루돼 있다는 거예요? 취업 비리에 취업 비리에. 누군가를 꽂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이 과정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수사에 접근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저는 몰라도 현직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많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수사 개시 통보를 해줍니다. 경찰서에서 여수시의회 도의회에다가 예. 아마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풍문이 돌았던 소리는 그 통보가 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그 모두 정치인과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이 본부장급이 경영본부장 있고 사업본부장이 계시는데 제가 그동안에 10년간 정치하면서 보면 퇴직 과장님들이 그리고 이사장은 퇴직 국장님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과 결탁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인이 편안하게 그동안에 뭐 10년, 20년 동안 봐왔던 사람들인데 편안하게 이분들에게 그냥 인사청탁을 하든가 아니면 또 거마비를 어디서 받고서 청탁하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금 현재 구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공정사회를 해치는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청탁 자체를 어찌 보면 정치인들의 숙명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고 좀 누구들한테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 편하게 하시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안 하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니 예.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봉남 의원님? 뭐 여수만의 이야기는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요소요소에 다 이게 도사리고 있는 그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유독 또 여수에서는 이게 경찰에서 내사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지금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첫 주제하고 좀 연동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단 안에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공정하게 심사 기준을 가지고 또 인사를 했느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상우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와 어떤 내용들이 좀 공정했는지 만약에 이 기사에 난 것처럼 채용에 비리가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인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채용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격이 안 되면 좀 해임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물론 이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밝혀지겠지만 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도시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여수시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되고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는 정말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정치인 공무원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나 뭐 이런 좀 우려도 되긴 하는데 이 제도 강화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도시공단 이사장 임용 추천권 제한 이런 대안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건 시 산하기관이거든요. 시 산하기관을 시장의 그 영향력 밖으로 놓겠다.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좀 그 이사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이 딱 선거에 맞닥뜨려 가지고 거기에 선거에 했던 이런 분들을 결국은 좀 이러면 김여우 의원님하고 이제 송병구 전 국장님 두 분이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김여우 의원님 낙점을 하셨어요. 다 선거에 관련되신 분들이거든요. 예. 선거에 개입을 하셨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을 추천한 본인 스스로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것도 어떤 경영체거든요. 그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해야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지금까지 예전에 한번 남해학 그 공장장님 출신 딱 한 분 빼놓고는 전부 다 국장님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김여우 의원님은 이번 정치인 출신들이고 외부 인사가 하나도 없었다. 없었다. 네, 그리고 내부 아까 말한 대로 본부장은 또 과장님 출신들이고 이런 것을 좀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를 끊기가 좀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시장님이 외부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없거든요. 사실 반대로 보면은 안정감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나 좀 더 멀리 가면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정치인 출신이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해서 좀 내부를 좀 단속한다는 느낌에서 정치인들 혹은 뭐 공무원 출신들 이런 분들을 또 기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다 이게 안 좋게만 볼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외압을 막아준다는 면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임명을 하죠. 예. 근데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것은 문제이니까 네. 좀 바꿔봐야 되겠다. 내부 승진을 좀 하든가 이제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거 저는 그렇다 보고 있습니다. 내부 승진이라 그래서 본부장 정도까지는 내부까지 올라오고 이사장은 뭐 시장님이 임명하더라도 그냥 그 구조가 돼 있으니까요. 본부장 정도는 위에서 내부 승진으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봉남 의원님 공감하십니까? 네.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방금 이상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하는데 정치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예. 또 시스템과 그 사람의 또 어떤 성정에 따라서 어떻게 그동안에 또 그 활동했었던 부분들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은 내부에서 어떤 조직사회에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로를 열어놔야지 내부에 여러 가지 또 의혹도 생기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쪽 부분은 내부에서 승진을 통해서 좀 어떤 올라갈 수 있게끔 하고 또 한 부분은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제도적으로도 열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하게 좀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취업 비리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건 경찰 수사가 조금 더 진행되고 나와 봐야 저희가 이야기를 더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어요? 예, 요즘 굉장히 우리 주변에 돌봄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또 저출산, 또 고령화에 따라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또 인식과 또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우리 사회 필수 노동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전남 특성상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돌봄 노동자라고 하면 주로 요양보호사, 또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돌봄이 산후조리 도우미 이렇게 사회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매우 좀 낮은 수준에 있다.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괜히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이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보고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 권리 증진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순천시 의회에서는 지난주에 관련해서 좀 간담회를 좀 했고요. 9월 경에 지금 전남에서 관련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서 이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어떤 처우와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기 위해서 이제 조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종사자분들은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에 따른 처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에는 그 돌봄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기억하기로는 비교적 최근에 광양 백성호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간담회도 하셨던 이야기를 또 네. 하셨는데 순천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현황이 되어 있고 조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전국적으로 돌봄 노동자가 한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순천은 한 6천여 명 이렇게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약.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장기 요양기관에 있는 그 요양보호사님들이 4,700여 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노인생활지원사가 193명, 또 아이돌봄이 174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626명, 산후조리 도우미 140명 이제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돌봄 노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적 영역보다는 민간 영역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민간 위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또 시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돌봄 노동자들의 단위별로도 천차만별이고 또 전남 지역과 관련해서도 전남 지역에서도 지역별로도 이 돌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천차만별이어서 이 부분이 사실 문제 제기가 돼서 지난 3월에 이제 전남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 공적 영역에서 이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본인들의 어떤 그 영역으로 먼저 가져가야만이 이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지금 사항들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돌봄 노동자분들께서도 그렇고 돌봄 체계가 민간 위주에서 공적 공급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시기로는 순천에만 돌봄 노동자분들이 6천여 명이 계시다고 하는 건데 네. 다 이것을 순천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또 확실하게 재정의 부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좀 중점을 찾아야 될까요? 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순천시 안으로 이렇게 그 받아들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우선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여성 농민들이 그 여성 농민 바우처라고 해서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이 돌봄 노동 바우처, 행복 바우처의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좀 돌봄 노동 하신 분들에게 이런 복지 차원에서 지역 그 지자체에서 이걸 좀 그리고 이게 챙기자. 챙겨보자. 이제 이 내용이 주가 좀 될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돌봄 노동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저학력자들의 허드렛 일로 보는 이 잘못된 편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돌봄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이 정서적인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편견에서 조금 더 벗어나야 되고 이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이 부분은 민간 영역이 아니라 또 공적 영역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예, 돌봄 노동자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어루만지고 있는 분들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전체로 다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까지 케어가 돼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현재 지금 공적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이봉남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라는데 이게 인력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바우처 정도로 해도 네. 조금 더 이제 좀 잘 만져주자 그분들을 이제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현재 민간 위탁하는 상황에서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여수시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들이 분들께서 그 회관을 건립해주라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천시도 6천여 명 있는데 여수시도 그만큼 많은 인원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 애견마가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로 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 5월달 급여를 192만 원 받아왔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은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그게 그 공휴일에 끼가지고 1.5배를 받아서 이만큼 받았다. 그러면서 주말에도 일하시는데 2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 그러면. 저녁 식사를 본인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5명의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다양한 욕구를 일에 하는데 와서 녹초가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시니까는 확 와닿긴 하네요, 진짜. 192만 원 받았답니다. 재경비 예.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르신들 이런 그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 같이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결국은 이제 급여 인상이거든요. 국가가 책임지든 지자체가 책임져 주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봉남 의원님 조례는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지금 준비해서 9월경에 상정하려고 하는데 예. 사실은 돌봄 영역이 계속 이제 그 늘어나고 있는데 이 좋은 돌봄이 되면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좋은 또 아이 돌보미가 있을 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좋은 돌봄에서 노인 돌봄이 되게 되면은 가족들의 일상적인 생활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잘 되고 있다고 이상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민간 위탁으로 많이 지금 되고 있고 거의 뭐 90% 이상이 민간 위탁을 하고 있어서 다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돌봄 노동자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공적의 영역에서 끌어당긴다는 것보다는 공공 돌봄의 영역으로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예.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순천시나 이런 데서 전체 다 이렇게 아울러서 다 이게 그 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영역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공공 돌봄의 영역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 또 지자체가 함께 책임진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먼저 되어 있어야지 사실은 좋은 돌봄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저출산 문제도 조금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도 조금 더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제 지역마다 틀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자체장의 마인드라든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그렇겠죠.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돌봄을 통한 공공 돌봄에 또 영역을 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감되는 말씀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언더독 마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분들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여수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2층 버스라고 불리는 여수 낭만버스예요. 네. 2시간가량 여수 밤을 가로지르면서 감상도 하고 다양한 버스킹 공연들이 즐거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여러 팀들 중에 드라마틱이라는 이 채영 씨와 한일영 씨를 만나봤어요. 유머러스한 이분들과 낭만버스 투어와 함께 즐겨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지역 버스커로 활동하고 있는 팀 드라마틱이라고 합니다. 이 낭만버스로 여수를 즐겁게 여행하시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함께 해주시고요. 첫 곡인데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대가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데. 드라마틱은 노래를 아무래도 하는 어쿠스틱 팀이다 보니까 저희의 공연을 봤을 때 여기 앉아서 듣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의 드라마 같았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 둘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기타 겸 서브 보컬을 맡고 있고 그래서 채영이라고 하고요.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한의령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관객이 다 좀 어려가지고 조금 떨리긴 하네. 평소보다 좀 많이 어려요. 이제 곡을 중간에 이제 급하게 보컬분이랑 좀 수정한 것도 몇 개 있고 해가지고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떼창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여러분 나는 그너 꿈을 꾸는다. 꿈속에서는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운행이 다 끝나고 나서 네 맞아요. 여수 밤바다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틱. 사실 힘들어요. 기타 너무 열심히 치고 내려와가지고 여수 지역에서 둘 다 음악 활동 한 10년 정도 했는데 엄청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따로. 네. 되게 네. 많이 만났는데 서로 모르고 있었어요. 먼 사이처럼 지내고 뭐, 있다가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채영 씨 뭐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했는데 이야기 나눠보니까 너무 겹치는 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도 막 나도 했었는데 그 팀에 너가 기타 쳤구나 그 팀에 누나가 보컬이었어요 이러면서 되게 우연하게 그래서 그러면서 야 우리 되게 드라마틱했다 진짜 오랫동안 같이 알았는데 몰랐구나 이렇게 그러다가 드라마틱이라는 이름을 한번 그대로 가져가자. 왜냐면 네. 노래라는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여기에
와서 듣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하나의 드라마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채영 씨와 의령 씨가 함께하는 드라마틱. 네, 맞습니다. 버스킹을 하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었어요? 버스킹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사실 음악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몰래 가서 저도 한 곡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킹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사람들 앞에서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버스킹이구나 해가지고 기타랑 노래를 같이 준비해서 버스킹을 하게 됐었죠. 그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된 거죠. 의령 씨는 어때요? 저도 이제 비슷했던 게 저도 이제 낭만 버스킹이 시작되기 전에 딱 1년 전에 이곳에서 버스킹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꾸며져 있는 공연장 또 이제 어떤 노래를 해야 되는지 이제 정해져 있는 레파토리 안에서만 늘 음악을 했었는데 이제 버스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면 또 어린아이들에 맞게 또 노래를 할 수 있고 또 어른들이 오면 또 어른들에 맞게 노래를 할 수 있고 또 여행객들이 오시면 또 신나는 여행에 관련된 노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매력이 있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길에서 만나는 그런 버스킹을 해오시다가 여수의 문화를 훨씬 더 깊게 들어가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드라마틱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드라마틱만의 어떤 매력들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을까요? 드라마틱이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쿠스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수 지역에서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밴드 팀들이 요새 많아지고 있는데 드럼이나 카온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어쿠스틱은 어쿠스틱한 맛이 있어야 어쿠스틱한데 기타 하나 아니면 피아노 기타라는 악기를 기반으로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어쿠스틱한 맛이 저는 사람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좀 더 살리는 팀이 드라마틱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연 다 끝나고 나면 정말 오늘도 열심히 달리셨잖아요. 네. 관객들의 이제 반응이 그날에 따라서 막 카타르시스가 되게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제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수에 있기 아까운 인재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사실 다른 것보다 이제 여수하면 밤바다 또 버스킹의 이제 도시잖아요. 이렇게 버스에서도 눈으로 바다를 보면서 제 귀로 들을 수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아까 내릴 때 들으셨잖아요. 여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기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보컬한테만 굳이 보컬한테만 가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목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여수가 사실 이전만 해도 이제 관광지로 활성화되기 전에 예술이 많이 죽어있는 동네였어요. 사실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면서 이제 관광객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공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여수에도 이런 음악들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기회를 뭔가 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요.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뭔가 만들어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저희도 또한 그것들을 보면서 그래 여수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라고 좀 도전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채영 씨는 어때요? 특히 운영위원으로까지 또 같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처음 시작부터. 사실 이제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버스에서 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라는 일을 하는 게 재미있어요. 관광객들을 진짜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반응을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곳이라서 일단은 저 버스 활동하는 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힘들지만 몸은 좀 고될 수 있지만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드라마틱의 목표라고 하면 저의 생각은 그 밴드들 사이에서 빛날 수 있는 어쿠스틱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지만 어쿠스틱은 어쿠스틱만의 매력이 있어요. 약간 여백의 미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밴드 팀들 사이에서 공연을 해도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면 좋겠다. 준비했네. 준비 안 해오셨어요? 준비도 안 해오셨어요. 이거 어떡해요? 데려줄 때다 말로 받았어.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는 멤버들이에요. 저희가 재밌어야 네. 또 듣는 분들도 재밌잖아요. 궁금한 게 이게 흔들리는 버스 아니잖아요. 네. 뭐 넘어지거나 그런 경험들은 없으세요? 다쳤거나? 있어요. 위험해요. 진짜 있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어제도 일어날까 했는데
앉아 안돼. 맞아요. 위험해. 네, 진짜 위험해. 저희도 일어서서 사람들이랑 더 가깝게 소통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차 안이라는, 결국엔 버스지만 큰 버스지만 차 안이라는 특성상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2층이니까 더 많이 흔들거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히 앉아서 소통하려고 하는. 네. 하모니카도 들고 계시고. 아, 네 맞아요. 멜로디언을 들고 멜로디언 있습니다. 네 들고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아까 쉐이커도 이제 맞아요. 흔들고 쉐이커랑 있고. 멜로디언 다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손이 없어가지고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마 일어서기도 하고 아, 그러셨을 그렇죠, 거예요. 관객들 눈도 좀 맞아요, 봐야 맞아요. 되고. 다치셨었죠? 방지턱을 한번 넘었는데 제가 제 손에 있는 모든 악기가 공중으로 날았어요. 그 그럼- 이후로 아까 보셨는지 먼저 차 네. 가만히 정차해 있는데 짐 정리하다가 천장에 머리를 박으셨거든요. 네 아주 그 이런 이후로는 부분이셔가지고, 절대 네. 일어서지 않습니다. 멀리서 나를 부르는 소리 들려오네. 앞으로 드라마틱 하면 어떤 밴드 이렇게 좀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에너지가 넘쳤던 밴드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악기 하나 갖고 노래 뭐 한두 명이서 부르는데 그래도 에너지만큼은 참 좋았던 밴드다라고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드라마틱 덕분에 여행이 드라마 같았다라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준비했어. 안 했다고. 바람이 불어오는 네, 서울이요. 네. 서울에서 오셨어요. 이런 거 2층 버스라든가 좀 색다른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공연도 특이하잖아. 이렇게 간식 주는 것도 특이하고. 여수의 매력이 조금 네. 딱 느껴지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코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연팀은 어땠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되게 잘하시고 경쟁력 있어요. 낭만 버스가 되게 사람들이 정말 여수하면 꼭 낭만 버스를 타서 드라마틱 공연을 봐야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은 2층 버스에서 공연까지 보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저희 밴드가 아니어도 철업 밴드도 좋고 그리고 또 뮤지컬도 좋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셔가지고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써봅시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잘 쉬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